얼마 후 신사임당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어울렸던 이기가 윤원형과 함께 권력을 남용한 원흉으로 지목돼서 지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원수가 신사임당의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기와 가깝게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연루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잡혀가죠. 그렇죠. 그럼 어쩌면 신사임당한테도 피해를 받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신사임당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때 이원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 역시 아내만 죽기 잘했다. 딱 이런 표정. 어이, 잘했다. 큰일 날 뻔봤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요, 신사임당의 소가리는 계속됩니다. 남편 이원수가 관직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빈둥 되기만 했거든요. 신사임당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남편 이원수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내심이 툭 끊긴 신사임당은 이원수의 심장을 쿵 떨어뜨릴 만한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과연 신사임당은 남편 이원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10년 동안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요. 10년이요? 그거 이혼하자는 건데. 아니, 되게 착한 이별 통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동안 있으면 아, 근데- 자식들 크는 것도 못 보고. 야, 신개념 감금.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남편 이원수에게 10년 동안 별거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와. 내일부터 과거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받은 조용한 남자가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놓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절 정말 도와주시는 겁니다. 놀기 좋아하는 남편 이원수를 공부시키기 위한 신사임당의 특단의 조치였던 겁니다. 결국 이원수는 아내 신사임당의 말을 순순히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라고 남편을 멀리 떠나보냈는데 원수 같은 남편 이원수가 허허 이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역시. 이번엔 또 어찌 내려오신 겁니까? 아, 그게 당신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왔어. 기가 막힌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우, 답답하다, 이거는- 답답해. 이건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아, 남편 이원수를 바라보는 이 신사임당의 속은 정말 바짝 타오르기만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어린아이 다루듯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올라가셔야지요. 남편은 어르고 달래서 다시 절에 보내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자꾸만 올라가면 남편 이원수는 다시 집으로 내려옵니다. 신사임당은 굳게 결심한 듯 남편 이원수에게 결국 위협적인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과연 신사임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원 씨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남편이 하려는. 예원 씨가 지금 남편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합격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면 우리는 이혼이다. 신사임당은 가위를 집어듭니다. 가위? 그리고 남편 이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여승이 되어 산으로 가든지 자결이라도 해서 내 일생을 마치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냥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또 한 번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오. 그렇다면 이원수 궁금합니다. 자, 이분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근데 지켰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최후의 통보잖아요. 비구니가 되겠다. 아,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안 하던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진짜 공부라는 거는 안 하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이 신사임당의 강력한 협박이 통했던 것일까요? 이후 이원수는요,
학문 공부를 위해 절로 떠나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후 오, 3년. 결국 이원수는 절에서 공부하는 걸 완전히 포기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역시. 이제는 포기한 채 들어오는 거죠? 네, 이제 완전히 포기한 채. 네. 3년은 버텼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뭐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이 남편을 보면서 신사임당의 마음은 다 들어갔을 겁니다. 교수님, 근데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막 머리 자르고 비구니 된다는 이런 협박까지 했다는 게 정말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런 이미지였나요? 지금 이 이야기는 강릉 지방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원수가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던 점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로 오면서 신사임당의 현명하고 똑부러진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구전된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수 같은 남편 이원수가 한없이 속을 썩이는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사임당의 화를 사귈 안식처가 있었죠. 그건 바로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이맘때쯤 신사임당의 그림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신사임당의 입장에서는요, 무척이나 감격적인 찬사까지 듣게 되는데, 신 씨의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안견에 다음 간다고 한다. 어찌 부녀자의 그림이라 하여 소홀히 여길 것이며 또 어찌 부녀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나무랄 수 있으리요. 자, 여러분들, 신사임당의 그림과 이 사랑에 빠진 결정적 이유가 뭐였죠? 그게 아마 몽유도원도 그때 뭐 안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안견의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안견의 뒤를 이을 화가라는 정말 극찬을 받은 겁니다. 와. 드디어 신사임당이 비로소 조선에서 전무후무하게 누군가의 아내도 또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화가 신씨로 인정받은 겁니다. 교수님, 신사임당의 산수화가 정말 뛰어났나 봐요. 조선시대의 여성의 그림을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시를 짓는 일은 남성 사대부, 즉 유학자들의 일이었으니까요. 자,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은 신사임당의 또 다른 산수화. 와, 진짜 잘 와. 그렸다. 이게 뭐 저희 뭐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이런 명암이라 해야 될까? 사실 생각해보면 뭐 색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붓이랑 먹 가지고 한 건데 그렇죠. 검은색과 그 중간에 회색과 하얀색 그 산에 그 구름이 얽혀 있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딱 하는 게, 야, 이건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해요. 자, 그리고요, 신사임당이 그린 산수화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동시대에 살았던 학자이자 시인 소세항은 마치 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림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라고 극찬을 남깁니다. 와, 자, 그리고요, 신사임당의 또 다른 대표작이 있습니다. 우와. 자, 바로 신사임당의 대표작으로 가장 유명한 초충도입니다. 안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채소 그리고 곤충들을 담아낸 겁니다. 와. 아, 초충도 알죠. 네, 예전에 미술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네, 네. 와. 그런데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죠. 이 초충도 풀벌레 그림을 선물 받은 한 선비가 그림을 볕에 쬐게 하려고 마당에 잠시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사임당의 그림을 선물 받은 선비의 입이 떡 벌어진 일이 생깁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디선가 나타난 닭 한 마리가 이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쪼르르 달려가서는 이 그림 속에
벌레를 마구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어찌나 절묘했는지 닭이 그림 속의 이 벌레를 진짜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와, 닭도 소화. 어느 정도였냐면 닭이 그림을 마구 쪼아대는 바람에 그만 종이에 구멍이 뻥 뚫리고 말았대요. 조하나 왜? 근데 왜요? MSG가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아니 교수님 아니 어허.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닭이 조금 헷갈렸나 봐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신인 송산기의 문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물론 신사임당의 그림 실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과장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신사임당의 그림 실력이 정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산수화를 주로 그리던 신사임당의 화풍은 대체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신사임당이 38살이 되던 1541년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 한양으로 어디에서? 강릉에서 한양.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자연 경관 대신 일상에서 보기 쉽고 친근한 소재를 그린 거죠. 자,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도 결코 붓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죠.